여러분 한국을 떠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은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나요? 어떤 분은 30년이 넘었을 테고 맞아요. 어떤 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도 부자 동네가 있고 이곳 미국에도 부자 동네가 있을 겁니다. 뉴욕 중심의 부자 동네 이름은 뭔가요? 플러싱이요? 분위기상으로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웬만한 공갈엔 속지 않습니다. 눈치 있거든요. 미국에 뭔가 잘 사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도 잘 사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에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잘 산다고 해서 100% 다 행복해 보이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좀 어려워야 행복할까요? 돈 없어야 행복할까요?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왕 힘든 거 돈 있고 힘든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 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잣대를 여성에게 아주 예리하게 갖다 대죠. 이쁜 것은 그냥 될까요? 그냥 좀 가꾼다고 될까요? 몸매나 얼굴은 조금 이렇게 주님께서 좀 선천적으로 좀 주셔야 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선천적으로 좀 받아야 돼요. 몸매는 먹어도 살 안 찌는 게 있습니다. 완전 짜증나요. 나는 뭐만 먹어도 살이 찌나요. 물을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쁘다고 마냥 행복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보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주저주저해요. 지금 추측을 하고 있다고. 게스. 추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게스. 믿음은 경험이에요. 이쁜 여자들이 매우 힘든 걸로 밝혀졌어요. 방송에서 그 방송을 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을 만났는데 조금 처음에는 잘 되는데 끝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옛부터 한국에는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미인 무슨 뜻인가요? 미인은 얼른 뒤진다라는 아주 통쾌한 얘기입니다. 아주 통쾌한 얘기. 그러면 여자가 안 이뻐야 행복할까요? 더 힘든 걸로 밝혀졌습니다. 엄청 장난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봐야 돼요. 자빠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 나의 의지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홀로서기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대한민국 이것저것을 젊은이가 돌아다니면서 저는 공부한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소통이 안 되면은 아프다라는 뜻이래요. 전 사람의 행복은 사람의 괜찮은 삶은 소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오셔서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신 적이 많으시죠. 저는 영국에서 지하철 테러가 났을 때 외국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가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는 그런 세계의 정세가 긴박한 때였어요. 그런데 환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데 군인들이 총을 차고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어봤어요. Where are you come from? 전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Korea.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물었어요. South or North? 전 당연하게 Nort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노스페이스 잠바를 매우 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rth라고 했는데 그분이 What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발음이 안 좋은가?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rth. 그랬더니 총을 저에게 겨누면서 너는 이쪽 줄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는 참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아는데도 당황하면은 기억도 안 나고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언어가 잘 안 통하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한국말을 쓰는데도 부부끼리 소통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78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75이요. 엄마가 아버지를 부를 때 무슨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저는 어려서부터 살펴봤어요. 여보, 누구 아빠, 당신 이런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오직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이 인간, 휴먼 아주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인간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저.
저 인간. 전 아버지 이름이 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저씨 이제 저 김씨거든요. 김씨. 그 보십시오.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데도 소통이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에서는요. 옛날에는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애들 많이 때렸어요. 엄마 아빠가. 근데 요즘에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애들이 맞지도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짜증난다고!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은 애들 때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때리면 어떻게 되죠? 잡아가죠. 동물 때려도 어떻게 되나요? 잡아가요. 만약에 이 법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저희 아버지는 종신형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에 있는 개를 잡수셨기 때문입니다. 잡수시고 저 때리시고 정신이요. 정말 저희 아버지는 한국에 태어나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이거 보세요. 다 자식하고도 소통 안 되죠. 부부 사이도 소통 안 되죠. 그러면은 돈이 있어도 힘들고 돈 없으면 더 힘들죠. 더 힘들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그리고 또 소년원, 교도소 다양한 이 단체를 가면서 강의하면서 공부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공부만 잘하는 애들. 미국 와서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사회를 밝게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부모를 가장 힘들게 하는 친구들인데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이죠. 공부도 못하고 인격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부모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부모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오늘 그걸 소개합니다. 미국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엄마 아빠가 맛있고 좋은 거 먹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건가요? 대부분은 자식들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건 전 부모님이라는 걸 알아냈죠. 자, 그 부모님의 특징. 말을 너무 잘할까요? 아니요. 말 잘하고 욕먹는 남편은 더 많아요. 칭찬 못 받아요.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런 집은 없어요. 말은 잘해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아유 주여 새 오빠를 주세요 주여. 아유 헌 오빠 데려가세요 주여. 아유. 제가 보기에 소통의 핵심은 말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가 다 명문대를 나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대 나온 엄마도 있고 똥배 나온 엄마도 있었어요. 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 뭐만 나오면. 그렇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가장 특징, 가장 많은 교집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이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은 인상이 매우 좋으셨다는 겁니다. 인상. 저는 아까 담임 목사님 처음 딱 뵈면서 담임 목사님을 예전부터 뵌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영어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인상이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인상, 목사님의 인상이 자연스럽고 되게 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상, 진상. 딱 두 종류. 진상 이니셜 J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S. 미국이니까 JS로 가겠습니다. 자, 인상과 진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알 수 없어요. 교회에서는 서로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앞에서는 뭐 어머 집사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가면 떠라이 저거 떠라이 저거 교회 좀 옮기지 저거 떠라이 저거. 이 웃음은 아멘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교회에는 또라이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이 안에 또라이 왔다고 하시네요. 지금 이쪽 아니면 이쪽에 또라이 있을 거예요. 넘어왔어.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그냥 자기가 나 얘기구나. 저 강사가 나보고 또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저녁에 엄마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엄마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은 그 엄마는 인상
인성. 엄마가 집을 나갔더니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축제 분위기 난리가 나. 막 아빠하고 애들하고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야. 새엄마 서로 의견 물어보고 막 넌 어떤 엄마가 좋니 물어보고 막 아빠 우리 엄마 빼고 다 좋아. 씨. 우리 엄마 성지순례 50년 가셨으면 좋겠어요. 씨.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또한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상이 신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딜까요? 얼굴은 순수 한글이래요. 얼이 담겨 있는 꼴, 즉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다라는 뜻이래요. 되게 말이 좋아요.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 근데 이 영혼이 담겨 있는 그릇에서 영혼이 나가는 가장 큰 통로는 얼굴 표정이나 눈동자의 느낌, 목소리, 그리고 말하기, 그리고 행동이랍니다. 그래서 여성들은요 똑같은 남자의 조건이면 목소리가 좋은 남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대요. 동의 가능하신가요? 중저음인 남자가 좋으세요? 고민 남자 좋으세요? 에? 중저음? 중저음. 그러니까 한국의 커피 CF 봐보세요. 누가 하나요? 한국의 커피 CF 하시는 남자들 누구예요? 안성기, 뭐 한석규 이런 사람. 커피 CF 생각해 보세요. 내용도 없어요. 무조건 창가로만 가요. 창가로만. 시선 멀리 처리하고 막. 커피는 맥심, 프림은 타지 마. 남자는 목소리가 고음인 여성을 좋아할까요? 중저음인 여성을 좋아할까요? 고음요? 중저음? 고음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쁜 여성을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오빠들은 목소리 필요 없어요. 막 이쁘지도 않은데 목소리로 막 쇼 붙이려고 하면 엄청 싫어해요. 목소리 예뻐서 만나서 얼굴 보니까 보이스 피싱이야 진짜. 보이스 피싱. 어디서 오빠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지 그냥. 전 근데 오늘 여자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진상인 사람이 쓰는 언어 습관이 두 가지가 있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 쓰는 언어 습관이 있대요. 저희가 진상이 되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냐면 애들한테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한대요. 잔소리의 언어학적 정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잔소리. 자, 잔소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 저는 성악 전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미음정으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엄청 좋아한대요. 이렇게 도레미 우리 아들 공부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들어가 이 새끼야. 저놈의 종자들 지 애비를 닮았나. 계속 미. 엄청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만 음정이 낮아요, 높아요? 높고 템포는 조수미라고 보시면 조수미. 공부해! 얼굴 표정. 엄마 얘기 들어. 엄마 얘기 들으면 자다가 떡. 한국 엄마들은 왜 자는 애들한테 떡을 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목 맥혀 뒤지라는 건가요? 애가 자고 있는데 떡을 쳐놓으면 안 되죠.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는 거를 잔소리라고 하고 감정 없이 말하는 거를 데이터라고 한대요. 한국에서는 114에 전화하면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하는데 사랑한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분들은 많이 없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감정 없이 말하는 건데 그걸 데이터라고 한대요. 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고급 언어를 쓰겠습니다. 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감수성이 뛰어난 언어를 쓰신대요. 센트럴 파크에 저희 촬영 때문에 갔는데요. 거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 아침에 뭐 다람쥐도 있고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동물들 뭐 악어, 이구아나 이런 게 많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단풍 들죠. 그럼 이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전라북도 고창에 선운산이라는 그쪽 지역에 강의를 갔는데요. 단풍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빨간색은 처음 봤습니다. 온 하늘이 불타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단풍 밑으로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 입으시고 엄청 막 노스페이스 저도 살라고요. 근데 하늘도 빨강 땅도 빨강인데
중반 되신 어머니 두 명이 영화 같은 대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어. 먼저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친구한테 어머 누구야? 나 다음에는 이런 데서 정말 새처럼 살고 싶다. 마음이 소녀 같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분의 두 번째 그 대답이 더 놀라워요. 아이 미친 서프라이즈. 그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단풍하고 미친년하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하는 거는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래요. 동심.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오늘 많이 오셨고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첫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 기억나시죠? 그 오빠 기억나시죠? 지금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놈 그냥 얻어 걸린 놈이잖아요. 그 첫사랑 오빠하고 헤어진 충격에 그때 기도 안 하다가 그냥 홧김에 그냥 만난 놈이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첫사랑 오빠하고 뜨겁게 소통하던 한국에서의 그 해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똑똑하게 말하나요? 유치하게 하나요? 엄청 유치하게. 언어에도 장애가 있는 것처럼. 뭐 하나 사달라고 할 때도 막 오빠 나 이거 하나 따도. 그때 오빠들 호르몬 많이 나올 때는 막 좋은 거 사. 너 오빠 성격 알지? 오빠는 칼이야.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는 성격 자체가 칼이야 그냥. 그때 이제 오빠 호르몬 많이 나와 제정신 아니었을 때. 정신이 아닐 때. 지금 남편한테 그런 목소리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돼요 안 돼요? 안 돼. 범죄라고 보셔야죠. 범죄. 남편 호르몬 안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눈치도 없이 여보 어떤 놈만 땄다. 말 똑바로 해라 진짜.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나이 먹고? 옷을 바꾸지 말고 몸이나 바꿔와. 몸을 바꿔. 저녁 먹지 말고 동네 뛰어. 허리에 타이어 메고. 엄청 안 돼. 어머 강사님 어쩜 저희 남편 얘기를 그렇게 잘하세요. 정말 쪽집게 같으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나 도와드릴게요. 미국에서 생활해 보시면 다 아셔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여성들 똑같아요. 여자들은 철이 바뀔 때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있어요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없어요. 미국 여자, 한국 다 똑같아요. 러시아 여자, 뭐 르완다 여자 다 옷이 없어요. 있는데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안 오신 분은 옷이 없어서 못 오신 거예요. 시간 많아. 솔직히 시간 많은데 옷이 없어. 쪽팔려. 교회 못 가겠어. 나 진짜 나 너무 쪽팔려. 핸드백 들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녔는데 검은 봉지에 성경책이랑 찬송가. 나 진짜 나 너무 못 가겠어 교회를. 나 봉지 안 돼. 여자는 그런 거 하나 사야 된대요. 철 바뀔 때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한국 남자분들한테 강의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남편이 들어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발음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시면 현관에 있다 이렇게 하셔요. 여보! 옷 하나 사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여보! 저를 너무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같은 내무실을 몇십 년째 함께 쓰고 있습니까? 여보 저 신형 군복 하나만 사주십시오. 신형 군복. 신형 군복. 저 군복이 작아져가지고 제 일을 못하겠습니다. 여보 저 페라가모 워카 하나만 사주십시오. 페라가모 워카. 저 워카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남편이 사랑은 식어도 전후에는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전후회로. 미국에 와서 사는 거 전후회거든요. 사랑 너머의 사랑이죠. 봐보세요. 사람이 감수성이 떨어지면은요, 되게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진 거래요. 그리고 되게 똑똑한 척한대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제 서로 똑똑한 척하는 시기가 있어요. 너 뭐 어느 대 나왔냐? 나 똥배 나왔다. 뭐 너 한국에서 잘 나갔냐? 못 나갔냐? 너 몸매 장난 아니냐? 나 장난이다. 막 이런 거. 이런 거 막 따진다고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어디 사냐? 뭐 돈 얼마 버냐? 요거는 벌써 사이가 안 좋아진 사이인 거죠. 진짜 좋은 교회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자꾸 친구가 먹을 수 있는 이 사회가 제가 믿음이 이렇게 딱 잘 들어가 있는 사회인데 저 오늘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좀 소개할게요. 우리에게는 과연 동심이 있는가? 엄마가 아이하고 소통 안 되는 것은 엄마가 영어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가 동심을 잃어버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아이를 가르치려고만 하죠. 이제 아이하고 대화 안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부부 사이도 동심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걸 소개할게요. 사람이 동심을 잃으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좋은데 막 공원도 있고 이런 데 살면서도 이런 거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머 단풍 너무 예쁘다야. 어머 아침에 공원 산책하니까 참 좋다. 이러는 분은 이미 동심이 있으신 거래요.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두 마디만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덥다 춥다. 이제 심각한 사람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정말 얼른 됐으면 됐겠어요 정말. 그래서 동심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건 자연을 가까이 중간중간에 하면 도움이 된대요. 두 번째,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동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없어진대요.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나 집에서 동물을 기르지는 않아도 집 밖에서 만난 동물에게 내가 말을 건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 역시 야. USA 엄청 많으시네요.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동물에게 말 건 적 있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맨 뒤에 우리 집사님 한번 집사님이신가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집사님이신가요? 아니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한테 말 거신 건가요? 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나가던 고양이. 오. 조금 불안하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오케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아니고 지나가는 고양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이쁘다.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결혼해 보십시오. 와이프한테도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저런 분하고 저는 결혼 추천드립니다. 남자가 동물한테 말 거는 숫자가 결혼하고 나면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동물에게 말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미국은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제가 한국의 남자분들한테 동물 보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먹어버린다고 해서 먹어버린다고. 먹어버려요. 마지막인데 사람은 동심을 잃으면 돈을 못 벌거나 공부를 못하지 않는데요. 미국 남자와 한국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어진대요. 유머 감각.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 남자가 한국 남자보다 유머가 좀 많죠. 많아요. 한국 남자랑 살아보니까 유머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안 되셨네요. 안 되셨네요. 얼굴 표정이. 여자가 큰 거 바래요? 조그만한 거에도 감동해요?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2kg짜리 조그만한 거. 이게가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뭐 5천만 원이면 다 사는 거 뭐. 엄마. 여자는 큰 차 안 타도 와이프들은 감동받는 게 있대요. 여자는 그 남자가 이렇게 어디 갈 때, 교회 같은 데 갈 때 차 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주면 감동받을까요? 그렇죠. 와. 사실은 열어주지 않아도 돼요. 열어주는 척만 해도 돼요. 왜냐? 힘은 와이프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문짝 뜯을 수도 있어요. 척,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렇게 여보 먼저 좀 타. 더 감동되는 건 결혼기념일 같은 때 시트에 앉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안전벨트로 목을 한 번만 감아줘봐요. 엄청 짜릿해. 짜릿해. 차는 조그만한 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롤스로이스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만한 거 뭐 차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자는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남자 좋아한대요. 동의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한국의 한번 사건을 보십시오. 한국의 되게 재미있는 개그맨들 와이프의 특징이 뭘까요? 미인이고 나이는 몇 살 어릴까요? 10살에서 16살 어리대요. 여자는 남자 생긴 것보다 유머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럼 여기에서 남자들은 똑같은 조건이면 유머 있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말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 좋아할까요? 말이 없고 조용한 스타일 좋아할 것 같으시죠? 확인해 봤는데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걸로 밝혀졌어요. 오빠들은 유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한결같아요. 이쁘지 않은데 오빠 웃기려고 하는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막 오빠 웃기려고 뭐라고 하면 애드립이나 치려고 그러고 막 오빠가 뭐라고 하면 그래? 막 이런 거
고래 뭔 고래 지금 어디서 애들이 맞추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쁘고 뭐 그런 여자들 최고라는 바보 같은 얘기나 드리러 왔을까요? 성경은 지혜로운 여자가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여자가 지혜롭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인간 버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어떤 아내를 좋아하게 돼 있냐면 편안한 아내를 좋아하게 돼 있대요. 자, 우리 여성분들 중에 나는 내 남편에게 이민 생활하면서 편안한 아내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드셨어요. 지금 두 분, 세 분, 네 분. 5분이 드셨고 지금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셨네요. 양심,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다가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얼른 내린 거죠. 양심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돈은 없어도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편안함인지 인간관계의 핵심을 소개하겠습니다. 집이 편안하면 아이들은 결국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아내가 편안하면 남편은 결국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 교회가 편안하면 결국 교인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편안함은 되게 아주 간단하대요. 첫 번째, 남편이 재미없는 얘기하는데도 웃어주는 아내가 세상엔 있답니다.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우리 여성분들 두 종류로 웃으시는 거 아시죠?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첫 번째, 되게 교양 있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얘기가 웃긴데 활짝 웃질 않아요. 제가 그분 표정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솔직히 제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웃어요. 남자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 남자 안 좋아하는 스타일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많지는 않은데 지금 몇 분이 남성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로 웃는 우리 집사님들이 좀 계시네요.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웃으셔요. 제가 뭐라고 딱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래요.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 지금 남편하고 더 살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좀 재미없는 얘기해도 여성스럽게 웃어줘 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래요. 근데 여자들이 자꾸 처음에는 여자였다가 중성이 돼버린대요. 네? 남편이 뭐 재미있는 얘기하면 자꾸 판단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웃겨? 어디 가서 하지 마. 그러면 이제 완전 상처받는 거죠. 제가 여성스럽게 웃는 퍼포먼스 2개 알려드릴게요. 바디 랭귀지가 곧 마음의 언어래요. 자,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여성님을 강조하는 것은 이 바디 랭귀지인데, 웃을 때 입을 벌리면서 웃는 게 여성스러울까요? 입을 가리는 게 여성스러울까요? 입을 가리면서 어깨를 사용하면 여성성을 극대화할 수 있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남편이 재미없는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깨가 중요해요. 어깨. 이때 중요한 건 머리 큰 분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더 커 보이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두 번째, 연속 동작 바로 보여드릴게요. 완전 남편은 여러분에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엄청 좋아하게 돼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죠. 애들이 좀 재미없어도 엄마가 웃어주면서 우리 딸은 어디서 그렇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 이러는 엄마, 애들이 잘 되죠. 저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 지혜 닮아서 저 헛소리 하는 거 봐. 저거 가서 공부를 해. 내가 남편 복 없는 게 자식 복은 있어. 내가 그냥 이런 집 안 되게 돼 있어요. 다 엄마가. 두 번째, 엄청 간단해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아내는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주는 아내래요. 이민 사회 엄청 힘들죠. 한국도 힘들고. 그럼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이런다고요. 희말이 없는 얼굴 표정으로. 여보, 나 좀 힘드네. 솔직히 너무 힘들다는.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왔는데? 쉽지 않죠. 한마디만 해줘 보세요. 얼굴 표정 쓰면서. 얼굴 표정이 관건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전체 얼굴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보여드려요. 저는 힘들지. 여보, 힘들지. 이러면 남편은 속으로 엄청 고마워요.
근데 한국 남자들 고맙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미국 헌법에는 없어요. 여기 미국이니까. 근데 한국 헌법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는다는 조항도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됐는데도 자꾸 한국 헌법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미국 헌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고맙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장가는 잘 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의 뭐 와이프들이 이런 퍼포먼스 잘 모르잖아요. 남편 힘들다는데 여보 나 좀 힘드네. 그랬더니 나는 너 만나서 더 힘들어. 더 힘들다고 이 화상아. 옛날에 그 오빠가 나 엄청 좋아했었는데 진짜 그 오빠 이번에 롱아일랜드에 건물 올렸다는데 나 진짜 이거 내가 정말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나 진짜 엄청. 그럼 이제 남편들이 와이프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그리고 제발 남자분들도 아내가 다른 사람 험담할 때 아내 편 좀 들어주세요. 그런 게 소통이죠. 아내가 솔직히 집에 와가지고 교회 권사님 좀 험담할 수 있잖아요. 에? 사람이 다 없는 데서 험담하는 건데 뭐 이렇게 여보 그 우리 구역에 그 박 권사님 알지?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정말 무슨 뭐 좀 이민 온 지 오래됐다고 뭐 유세야 뭐야 정말 완전 짜증나. 이때 남편은 박 권사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내 편을 무조건 아내 편 들면서 박 권사님을 좀 까줘야 돼요. 그냥 박 권사님 떠라이 완전 떠라이. 박 권사님 성격 자체가 떠라이. 당신이니까 그 권사님 받아주는 거야. 당신이 참 대단해. 그러면 이제 아내는 그래도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한국 남자들은 꼭 그 시점에서 컨설팅을 하려고 그래. 컨설팅. 전부 경영학과 나와서 경영학과. 여보 우리 박 권사님 문제 있지. 당신이 문제가 더 많아 지금. 내가 당신하고 살아봤잖아 26년을 지금. 내가 고치라고 그랬지. 나니까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나니까가. 그럼 이제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안 되는구나.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새 오빠. 주여 새 오빠를 주세요. 기존의 오빠 데려가시고 진짜 기존의 오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집에 와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짜증나. 나 여기 미국 살기 싫어. 나 완전 짜증나. 나 뭐 대안학교 같은 데나 좀 보내줘봐. 기존의 학교는 나랑 스타일 자체가 안 맞아. 그럼 한국에서도 다 아빠들이 좀 얼굴 표정 쓰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힘들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우리 한국 아빠들은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래. 아빠 나 힘들어. 아빠는 더 힘들어 이 새끼야. 지금 글로벌 위기야. 너는 기합이 빠졌어. 고등학교 마치고 너 해병대 가 새끼야. 해병대. 아빠는 월남 스키부대에 있었어. 월남 스키부대. 말도 안 돼. 정글에서 스키 타봐. 엄청 힘들어 이 새끼야. 그럼 이제 애들이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오늘 뭔가 마음에 소통에 대한 감동 오신 엄마 아빠들 집에 가서 애들 뭐 좀 있으면 얼굴 표정 보면서 힘들지? 바로 해주지 마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거 뭐야? 교회에서 뭔 소리 들었구만. 어차피 계속 하지도 않을 거면서. 남편이 갑자기 잘해줘봐요. 좋아요? 불안해요? 불안해. 엄청 불안해. 뭐야 이번엔? 여자야? 카드야? 암인가? 암이면 좋고 갑자기 잘해주면 사람들이 엄청 불안해요. 한국에서는 요즘 부모와 자식의 소통에 최고로 치는 거는요 SNS요. 카카오톡 같은 거 이런 거. 문자. 근데 문자 제가 청소년과 소통하는 문자의 원리 소개할게요. 짧고 유치하게 하면 애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문자를 길고 진중하게 해버려요.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뭐 삶의 지혜의 말씀, 스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팸. 그런 건 바로 삭제 들어가죠.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 구절은 바로 삭제입니다. 그거 성경책으로만 보면 되고요. 이런 거 해줘 보세요.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이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하트 못 찾는 부모님들은 한국에선 그냥 한글로 하트라고 하고 있어요. 한글로 하트 찾으려고 그러다가 쓴 글 지워버리니까. 전에 부산에서요. 어머니 아버지들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들 낯간지러워서 그런 건 못 하겠대요.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애들이 다 힘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 엄청 부끄럽다 그러면서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부산 아이들이 답장은 최고로 빨리 합니다. 5분 만에 답이 다 와버려요. 와 시키드나.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시켜서 한 걸 다 알아버려요. 여러분은 한국에 사실 때 다 서울에서 사셨나요? 어떻게 어디서 고향이 다 서울이셨나요? 아니죠. 어쩐지 얼굴이 서울은 아닐 것 같았어요. 서울이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럴 수 없어. 저도 지방 사람이요. 저 좀 지역 사투리 사용하나요? 지역 사투리 전혀 없습니까? 한국의 지역 사투리? 충청도요? 어느 지역 사투리 살짝 있나요? 제주도 감사합니다. 전에 저 한국의 삼성인가 거기서 어느 지역 사투리 있냐고 했더니 필리핀 사투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택시 타면은 기사님들이 한국말 잘한다고 엄청 칭찬하셔요. 그리고 한국 사람 닮았대요. 한마디 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요. 약간의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해남 분이세요. 사투리 겁나 불어요. 저희 집은 좀 사연이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 어떻게 결혼하셨어? 그랬더니 운명이요. 운명.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여서 하셨대요. 술 친구. 술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근데 외할아버지가 술이 쳐가지고요. 그러세! 그래 결혼해버렸대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엄마 그러세로 18에 시집 가셨대요. 그리고는 결혼한 날 아버지를 처음 봤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운 사실을 좀 아셨죠. 시어머니가 두 번째 시어머니라는 사실. 근데 나이가 엄청 어리고 저희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고 그리고 시댁 식구는 9명이 있더래요. 엄마는 도망가시기로 하셨답니다. 엄마 왜 도망가려고 하셨어요? 이혼은 생각 안 하셨죠? 라고 물어봤더니 도망가는 게 깔끔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도망가려고 그 어린 나이에 눈치를 보신 거래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돌고! 아기가 생겼대요. 얘만 낳고 도망가야지. 돌고!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터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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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덜컥으로 6째가 돼버렸어요. 6 낳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아이가 줄줄이 사탕이요. 엄마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노동일 하셨거든요. 귀 안 들리셔서. 제주도에 검정색 돌 깨는 일을 하셨어요. 결국 아버지는 세상과 소통 안 되는 걸 힘들어 하시더니 예술을 하시게 됐죠. 그림 그리셨어요. 동양화요. 아시죠?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는 우산 든 남자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정기적으로 예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버신 돈을 사회에 환원하셨죠. 100% 하셨어요. 빌 게이츠는 90% 했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100%. 그리고는 무소유가 되셨죠. 집에 오셔서 엄마하고 UFC를 하셨어요. UFC 하시고 엄마는 다음 날 파트라슈. 그래서 저는 이런 집안에서 소통 안 되게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한대요. 첫 번째는 오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얼굴에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웃긴 일이 있어도 웃지 않죠.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도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아마 저희 아이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별로 애가 그래서 제가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가 벌써 어른이 돼버렸네. 얘가 잘 울지도 않고 잘 웃지도 않아요. 남들은 기도할 때 우는데 애는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 절대 울지 않아. 아니면 오버를 하는 거죠. 전 좀 오버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버렸죠. 전 제주도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원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제주도를 빨리 떠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70%래요. 오히려 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 때문이래요. 그리고 어떤 딸은 이제 술을 아버지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술 안 먹는 사람만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술 먹으세요? 그럼 이제 술 먹는다 그러면 저는 싫어요. 근데 술 안 먹는 놈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술 안 먹는 놈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냥 서둘러서 결혼을 해버렸네요. 결혼을 하고 봤더니 마약을 해. 마약을. 술은 안 먹고 마약만 하는 거야. 그냥 마약 살라고 술을 안 먹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자는 그거만 본 거예요. 그거만.
자기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자라버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자라고 나서 엄마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제가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잡수셔. 조금이야 엄마. 그럼 저희 엄마는 막둥아 고맙다. 엄마 잘 쓸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엄마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다 한디 보내냐? 장우가 엄마는 다 살았어. 3년 삶은 뒤져버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저희 엄마 전화의 특징은 본인 얘기 끝나면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바로 끊어요. 그 낱말을 좀 받아주고 끊어야 되는데 맞아요. 제가 엄마 뭔 뒤진다는 얘기를 하시나 부담스러우신가? 어머니 칠순 때는요. 엄마 금강산 한번 예약할게. 아빠랑 엄마랑 가려고. 뭐다 한디 가냐 금강산 장화. 엄마는 다 살았어. 2년 삶은 뒤져버려. 2년. 저희 엄마는 뒤진다고 하신 게 10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안 뒤지시고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돼가 딜레이. 그리고 또 제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를 딱 넣어버리. 아, 진짜 엄마 뭐 부담스러우신가? 5분 만에 셋째 누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장우가 나 셋째야. 누나 왜? 목소리가 안 좋네? 그랬더니, 우리 딸들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그랬더니, 엄마가 방금 전에 전화 오셨어. 우리 막둥이 아들이 금강산 보내주는데 니들 딸년들은 밥 먹고 똥만 싼다는 거야. 제가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뭐단디를 끊자마자 엄마가 전화를 싹 돌리더라고요. 전 그날 처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말은 금강산 예약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뭐단디는 계좌 이체 바로 해라. 맞아. 제가 엄마 그 뭐단디라고 하시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하셔. 할 수 있는 거 할 테니까. 그래 그럼 창호가 엄마는 안경 새로 하나 하고 싶다. 싼 거 해버려. 1년 쓰면 뒤져버려. 엄마 무슨 1년도 나이 잡수시고 안경 좋은 거 해야 되는데 뭘 좋은 거 있어. 나이 먹고 노인네들이 수잡스럽게. 근데 창호가 엄마는 여기 눈에 알렉스가 있다. 알렉스. 제가 그래서 알렉스가 뭔지를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마 알러지가 돼. 알러지. 근데 이제 엄마가 영어 발음이 저희 엄마가 IMF 때도 IMF이라고 했거든요. IMF. 엄마는 IMF 때 엄청 힘들어버렸어요. IMF. 그래서 IMF는 또 뭔가 그랬더니 이게 IMF가 IMF이 되고 이제 그 알러지는 알렉스가 돼버렸더라고 엄마. 그래서 제가 알았어 엄마.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집에 가서 사장님 엄마가 여기 눈 밑에 뭐 금속 알러지 같은 게 있으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아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경을 금으로 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금 도금은 안 되고 그냥 금으로 금 전체 금. 뭔 금이요? 엄마는 알렉스가 있다. 금으로 하라는 거구나. 아무리 미국에 살아도 마음 안에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좀 갖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못하러 그런 걸 주세요라고 하는 건 얼른 주세요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상당히 사이가 좋아지죠. 세상에서 제가 사이 제일 어색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별로 기분도 안 좋고요. 그런데 아버지한테서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제주도에 있는 자연미 치과랍니다.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시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병원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치료비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얼마 나왔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금으로 씌우시고 싶어 하셔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냐는 겁니다. 제가 예, 제가 할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 바꾸라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 전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여기 전화했는데 이 전화 저보고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크게. 막히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아주 작게.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 짜증나.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사람들은 제주도 좋다고 유채꽃에서 사진 찍는데 전 제주도 싫더라고요.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래요. 전 제주도 아주 싫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속이 상한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좋아질 것 같은 아버지하고 막내 아들 사이가 요만큼 좋아졌습니다. 저 전에 제주도에 가면 돈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하는 상스러운 욕을 70이 넘으셔서 두 분이 서로 하시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 미국은 욕도 참 그 교양이 있더라고요. 뭐 지옥에 가버려, 뭐 맞아. 하나님이 저주하시길. 근데 한국 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이런 시베리아, 막 이런 거, 시베리아, 뭐 너는 십장생이다, 개리야, 뭐 이런 거. 저희 집 에버랜드에 동물 나오고 꽃 피고 난리가 아니야, 엄마 아빠. 세상에 일은 넘어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또 돈 드렸더니 윷놀이로 환원하시죠. 아이고. 엄마하고 또 싸우시죠. 제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돈이 한 푼도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엄마 몰래 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드렸더니 아버지도 바뀌셔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돈이 정말 소통은 머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 아들 집에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데 공항에 배웅 나오시고 싶으시대요. 아버지 그런 스타일 아니시거든요. 저희 집은 엄마랑 아빠랑 180도 다르셔요. 막 외모도 저희 아버지요 완전 맞아. 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미국 사람. 저희 엄마는 몽골 사람처럼 생겼어요. 몽골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몽골이 만나가지고 필리핀을 놔버린 거예요. 이제 딱 떨어지죠. 정확해요. 에너지가 완전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진짜 여기 엄마들한테 저 소개할게요. 여러분 애들이 어려서 모르는 것 같죠? 엄마는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가 가진 옷 중에 어떤 옷 입고 가야 할까요? 제일 저는 예의가 있고 격이 있는 옷을 입고 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여섯째고 친구 엄마 이제 첫째 엄마였습니다. 엄마 친구 엄마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단발머리에 탁 치마 이렇게 위아래로 정장에 핸드백 딱 들고 오는데 저희 엄마 그때 이미 나이 많으셨어요. 엄마 저희 엄마 그 허리 쌍엑스라지 38 입으셔요 엄마. 그리고 머리 뽀글뽀글 파마. 그리고 엄마가 학교 오셨는데 세상에 몸빼를 그냥 입고 오셔 몸빼. 근데 몸빼도 학교에 좀 무난한 거 입고 오면 좋은데 그 패턴 강한 거 있잖아요. 큰 꽃 2개 나방 엄청 큰 거 하나 그려준 거. 저희 엄마가 외모는 몽골인데 패션은 밀라노시고 밀라노. 엄마가 잔꽃 패턴 싫어해. 잔꽃 같은 거 싫어하셔요. 엄마 제일 좋아하는 건 표범 엄청 좋아. 표범. 그리고 친구 엄마 핸드백에서 돈 꺼내는데 저희 엄마가 표범의 사타구니에서 돈을 여기서 막 꺼내요. 이게 표범 돈을 너무 에로틱한 장소에 저는 어린 나이에 저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을 저렇게 에로틱한 장소에서 꺼내는 건 저건 아니다. 돈은 핸드백에서 꺼내야지 왜 에로틱한 장소에서 꺼내느냐. 전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엄마가 좀 쪽팔리다는 생각도 저 정말 불효자식이지만 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눈물, 정, 한이 많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완전 서구 스타일이에요. 하긴 뭐 미국 남자도 울겠지만 아버지는 좀 그런 거 없으시거든요. 엄마만 맨날 공항에 나오세요. 아버지는 잘 안 나오세요. 표범 입고 나오셔. 표범. 엄마는 한 마리의 외로운 표범이거든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으셔요. 늘 단독 사냥 들어가요. 단독 사냥.
아버지가 무리지어 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가족끼리 어디 가는 거 엄청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공항에 나와서 이제 아들이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엄마는 가버렸을까요? 거기 계실까요? 거기서 꼭 울고 있어요. 가라. 아가 가. 그럼 제가 돌아보고 아 엄마 울지 마. 외국 가나? 서울 가는 거지. 정말 또 울어요. 가. 저는 그래서 엄마 공항 나오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는 무릎 아파서 공항 안 나오시겠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대요. 생애 최초. 아버지랑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요. 분위기 엄청 어색해요. 이게 적절한 대사가 없어요. 뭐 대사가 있어야잖아요. 뭐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요.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추억이 많은 거래요. 이번 여름에 휴가 받으시거든 애들하고 가까운데 여행 좀 다녀오세요. 좋은데 많잖아요. 가까운데 이렇게 뭐 호주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뉴질랜드 이런데 1박 2일로 금방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뉴욕에서 호주로. 네, 1박 2일. 그런데 아니면 여행도 아니잖아요. 마실이죠, 마실. 저는 엄마 아빠랑 여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공항에 가는데 또 둘이 서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서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분위기 엄청 어색하구만. 돈 들이고 빨리 들어가야지.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럼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저쯤에 가서 아버지 어떻게 하시나 돌아볼까 하는데 만약에 아버지랑 저랑 눈이 마주치면 아들이 다 커서 아무 일이 없는데 공항에 주저앉아서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화요 뭐요 이거 진짜 왜 나오셔가지고 아 짜증나 진짜. 그러고 아버지를 딱 돌아보는데 한 발자국도 아버지가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신권 넣고 신권 바짝바짝한 거 잘 안 넘어갑니다. 신권이.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다 쉬시더니 잠바 안에 돈을 넣고 저 있는 쪽으로 안 보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괜히 아버지랑 눈 마주치면 울 뻔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온 공항에 조명이 꺼진 것 같더니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 같은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으신 거 하나. 두 번째는 무릎을 못 펴시고 바깥쪽으로 심하게 꺾어서 걸으시는 거 또 하나.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되신 거래요. 어느 날 남편의 힘든 어깨가 이민 생활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날 부부가 되신 거래요. 그 전까지는 동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 많이 좋아졌어요. 별것도 없지만요. 저희 집은 원래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이건 아주 개념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한테 지나가니까 장군님 군대 생활 많이 어려우시죠? 열심히 하세요. 타령하지 말고. 그리고 장군님 안아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엄마하고 안고 아버지 저쪽에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 쪽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 완전 폭군이신데 긴장이 되시는지 제품에 안겨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긴장하신 느낌하고 60년 이상 노동일 하신 느낌이 스캔이 되어서 확 순간 지나가더라고요. 추억 하나 건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듣고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혹여나 생각나시거든 밖에 내리는 비가 다 그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용기 내서 어색하더라도 꼭 한번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테는 너무 잘해주고 교인들한테는 또 봉사 열심히 하시고
가족들한테는 희생 다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각박하게 대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핸드폰에다가 미안하다고 쓰고 수신자 번호를 자기 걸 찍으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그거 한 번만 보세요. 그때 눈물 나면 요즘 좀 힘들었다는 뜻이래요. 오늘 강의는 조금 즐거운 편인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날마다 그렇게 재밌냐요. 날마다 재밌는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광녀라고 부릅니다. 미친 거죠. 삶은 날마다 재미있지는 않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래요.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어서 힘들어서 가정과 개인과 기업과 교회가 망하는 것 같지만 위로를 못 받으면 망하고 위로받으면 전보다 4배 강한 힘을 갖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대요. 7년에서 10년을. 여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받는 게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도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아요. 새벽 기도에 철야 예배에 남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옵니다. 여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두 번째, 여성은 신앙생활 말고도 위로받는 법이 있는데 절친이랍니다. 절친. 친한 친구가 있는 여성은 오래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대요. 근데 남자도 절친이 있는데 자, 문제는 남자는 친한 친구가 있어도 신앙이 없는 경우는 뭐가 없이는 진실한 얘기가 어려울까요? 술이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진실한 얘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근데 여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진실한 얘기 가능하대요. 뭐 마셔도 돼요? 커피나 차.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한국에서는 맛집입니다. 근데 워낙 한국 여성분들이 지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셔서 샐러드 바를 이용하셔요. 그래서 제가 샐러드 바에 가봤는데 당황스럽게도 샐러드를 12번을 갖다 먹어버려요. 소도 샐러드 먹고 400kg 찐다라는 얘기를 전 하고 싶어요. 소가 뭐 삼겹살 같은 거 먹는 게 아니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먹는 것이 아니다. 샐러드 먹고 400kg 찐다. 그런데 이 여성분들이 샐러드를 12번을 갖다 먹고 감자 으깬 거를 7번을 갖다 먹었어요. 저는 대회를 준비하시는 여성인가, 탄수화물을 왜 이렇게 많이 섭취하시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보통 1시간 강의를 하면 에너지가 딱 떨어지는데 무려 3시간을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말을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다 들어봤죠. 놀랍게도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떤 세계 평화라든지 민족 보그마, 한미 FTA, 지구 온난화 이런 건 없고 주로 여성분들이 이런 걸 많이 서로 먹으면서 서로에게 묻더라고요. 먹으면서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야, 나 너무 많이 쪘지? 그걸 뭐하러 물어보나요? 자기가 보면 쪘잖아요. 자기가 보면. 예? 샐러드 12번 먹는데 안 찝니까? 에너지 법칙이 있는데? 친한 친구들의 답변이 더 당황스럽고 놀라울 뿐이에요. 딱 좋아. 딱 좋아 이 기집애야. 너 살을 왜 빼려고 그래? 지금 75kg가 딱 좋은데 너.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빼면 안 돼. 없어 보인다 너. 그게 진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화를 하시고 이번에는 또 살 얘기가 끝나니까 헤어스타일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머리를 뱅이라고 이렇게 짧게 쳤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아듣게 자랑을 해야죠. 이렇게 예쁘지? 그렇지. 이런 여성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이상하지? 그걸 뭐하러 물어보나요? 자기가 보면 이상한데. 그런데 또 이 친구들은 또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딱 좋아. 딱 좋아. 나이를 안 먹어 너는. 그리고는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3시간 하시면서 나가면서 마지막 대사는 이거였어요. 전화해라. 중요한 내용 못했다. 그리고는 전화 1시간 귀때기 뜨거워질 때까지. 전자파 엄청 나오거든요. 전화 끊으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하자. 전화로 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야. 또 만나. 그 내용은 뭐냐면 많이 쪘지.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션 다 이해하시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이 맞아. 나이가 드시고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친구. 보세요. 한국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 다 똑같다니까요. 남편하고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이 이 질문을 했는데 오직 분당구청에서 아줌마 한 명이 오. 남편하고 해외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오. 어머니 사이가 참 좋으시네요. 했더니 묻어버리려고 그런다. 묻어버리려고. 저 마닐라에다가 이놈 새끼를 완전히 구덩이 파가지고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마닐라에 한국에 묻으면 자꾸 재활용을 하니까 미국 뭐 막 완전 마닐라 화산하는 섬 거기다 묻어버린다니까요. 남자들 좀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 남자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건 일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런 규모의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그럼 이민 사회에서 이 교회가 생기기 위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뭔가 많이 눈물과 피를 쏟았겠어요. 한국 남자가 제일 잘하는 게 일이래요. 근데 한국 남자가 제일 못하는 건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위로를 받는 행동을 너무너무 못한대요. 이걸 왜 그렇게 못하는지 돈도 안 들어가는 걸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유가 더 슬픕니다.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를 위로하거나 자기 아빠가 자기를 위로해 준 적이 한 번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는 걸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남자분들은 슬프거나 힘들면 뭐 마실 것 같습니까? 술 엄청 먹어요. 맞아요. 엄청 맛있게 조금 먹는 사람 없어요. 막 엄청 먹고 막 길거리에 전 붙이고 전 엄청 비둘기야 먹어라 아저씨 선물이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 마음 하나님께 토하라고 그랬어요. 있어요. 맞아. 너희 마음 하나님께 토해라. 그러면 천사 비둘기가 이걸 가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안 토하니까 이제 비둘기한테 토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슬픈 일을 당했는데 울지 않으면 몸에 있는 다른 장 기관이 대신 울어버린대요. 이민 생활하면서 아마 한국에서보다 훨씬 슬프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원망되는 일이 아마 많으시겠죠. 그러면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토하시고 우십시오. 안 그러면 진짜 암 될 겁니다. 네. 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아이가 접시를 깨면 엄마는 화를 내나요? 아이를 봐주나요? 아이를 봐줘요. 그리고 영화의 대사는 바로 첫 번째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진짜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USA 엄마랑 완전 잘 맞아요. 저는 완전 제 스타일 USA 엄마. 저는 그런 스타일 완전 좋아하거든요. Are you okay? 이런. 저도 접시를 깼어요. 쨍그랑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이 오살할 놈아 아주 연병을 하네 개새끼가 그냥. 미국 엄마하고 몽골 엄마하고 엄청 차이나요.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친엄마 USA 친엄마가 와서 저를 데려갈 거라요. 저 몽골 엄마는 잠깐 키워준 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표범 입으신 엄마는 잠깐 저를 키워준. 미국 영화에서 아이들 바닷가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해보세요. 엄마 아이 건져내고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를 얘기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얼굴 표정들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너 씨 앞에 쉬운 것만 Are you okay 이런 것만 영어로 하고 너 영어 알러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알렉스. 영어 알렉스 있어요 제가. 3초 이상 하면 알렉스가 걸려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제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엄마가 알기를 원하진 않았죠. 문제는 저희 막내 누나예요. 김미자. 아주 요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엄마한테 고자질해요. 이 촉새. 연년생이요. 누나라고도 안 불렀어요. 그냥 미자라고 불렀죠. 미자하고 맨날 싸우니까 엄마가 가위바위보해서 진놈 하나 뒤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새끼도 여럿인데 연병을 한다고 저 오살할 새끼들이 공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 김미자가 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 집 신앙생활 안 했는데 저 먼저 교회에 처음 나왔거든요.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왜 일요일 날만 가지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뭔데 나를 핍박하냐 이 지옥 뗄까마 가라 지옥으로. 그래서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렸네요. 그렇죠.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서 마지막 날에 너의 가족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해요. 저는 순간 김미자의 피값을 나한테 찾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떨어지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제가 아는 한에서 복음을 전했죠. 어차피 교회 나올 인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누나가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와. 저 속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이 딱 지났는데 저 누나하고 같이 철야예배 다녔어요. 고등학교 누나 이제 3학년 저 2학년 때.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간 사이에 누나가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와. 제대하고 왔더니요 목사님 사모님이 돼버렸네요. 야. 지옥 뗄감이. 지옥 될까? 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지옥 뗄감들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사람이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해야 아들 인생 반전된다고요? 아유 오케이. 저희 엄마 짧게 하셔요. 뭐단디 살아버렸냐? 빠져 뒤져불제.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대급박에 똥 들었냐? 쪼개보자 대급박. 그러면서 제 대급박. 너는 뇌가 아니라 똥이 들어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근육에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스트레스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기억한대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이게 틀어져서 이런 데가 이렇게 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게 나왔답니다. 이민 생활 하시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슬픔을 아마 저희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몸이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이때까지 고생하고 산 내 자신을 내가 안아주는 거랑 비슷하대요. 이렇게 한번 저희 해보실까요? 이때까지 고생하고 여기까지 온 나에게.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제는 괜찮니?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보라. 얼굴 표정 왁구는 너무 안 좋네요 지금.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같은 우리 교회 식구인데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동성이면 한 번씩 안아주시고 이성이면은 한 번씩 안아줍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허그도 한번 하시고 악수도 한번 하셔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네, 안아주시. 아니 are you okay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혹여나 조금 즐거우셨습니까? 네. 어느 날 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인데 저 같은 젊은이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음식 먹게 되는 게 사실은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 세대나 어른들 세대가 아주 힘들게 고생하시고 기도하셔서 어머니 아빠 세대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저같이 젊은 친구들 더 젊은 친구들이 그 혜택을 다 받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또 김창옥 선생님의 또 아주 큰 목소리로 멋진 강의 여러분 힘차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와우. 여러분이 익히 예상하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배우자기 장난기 많고. 네. 괴짜. 네? 진짜? 괴짜. 엉뚱하다. 엉뚱하고. 네. 까분다. 꼴통이다. 넌 어땠냐? 넌 어땠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거 초반인데 좀 언짢네요. 뭐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다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정서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을 안 듣는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려야 그게 듣는 건데 별로 그런 것도 안 되고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28등 한 게 최고로 잘했었습니다. 몇 명 중에요? 58명 중에요. 엄마가 기쁘다고 10,000원 줬습니다. 좀 그냥 그런 애였습니다. 이제 그런 애로 쭉 자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선생님 자리에 역할을 맡다 보니까 솔직히 그때 당시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좀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무리 엄마가 얘기하고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다가 자기도 애를 낳아 보니까 비로소 엄마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애를 많이 낳는데도 여전히 안 보이는 여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주 조금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대기 중에 오 선생님하고 우리 PD님하고 최근에 둘째 아이를 우리 PD님은 둘째 아이를 낳고 오 선생님은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우리 PD님은 뭐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데 둘째를 낳았고 오 선생님은 딸을 낳고 싶다고 했는데 연속 셋째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 선생님이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기쁘게. 저 이번에 목욕탕에 갔는데요. 제가 그런 상상이 있잖아요. 애 둘이랑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진짜. 그래서 이렇게 씻고 있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아들이 여기가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아빠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큰아들이요. 어떻게 해서 봤더니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게 애가 막 이렇게 막 수영을 한 거죠. 아버지 닮았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애가 좀 그래요, 솔직히.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 딱 봐가지고 피가 줄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담당 PD가 우리 아들도 2살 때, 뭐 이렇게 딱 찍혀가지고 여기 찍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솟았다는 것을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정신이 없는 놈이에요. 아이가 피나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지금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합니까? 와. 그리고 아까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와 이게 나는데 막 가니까 병원에서 오치케스로 찍어 빡빡빡빡빡 6방. 그리고 또 담당 PD는 야 내 때도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빡빡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모질이 같은 아버지 2명이 자기 애들 몸에서 피난 거를 무슨 뭐 옛날 이솝 우화처럼 얘기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 같은 애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사고가 난 건 이게 방송에선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마에 제가 상처가 지금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는 굴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에. 근데 그 굴뚝 앞에서 의자에서 이렇게 노는데 친구가 의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굴뚝을 여기로 이제 딱 찍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찢어졌어요. 와. 그리고는 이제 제가 오른쪽에 화상 자국이 있는데 어렸을 적에 이제 젓국을 끓이잖아요. 젓국 아시죠? 다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있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희 집 같이 가난한 집안에서는 젓국을 어머니가 직접 끓입니다. 그 김장 담그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손이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 끓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병원에 가 있었어야 되는데 소주로 독을 빼야 된다라고 그렇지. 하는 민간요법으로. 그러니까 소주 또 소주에다가 이제 또 시원한 된장을 발라준 거죠. 저는 참 그 딘 거보다 된장 냄새가 더럽다라는 생각이 어린 나이에도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하고 또 매미를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통째로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또 이렇게 또 한번 허리가 바위에 또 떨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야 참 이게 내가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참 이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사람들이 살면서 상처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해당되는 분들만. 나는 지금 외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신체에 상처를 갖고 있다. 꽤나 많으시네요. 어떤 상처인가요? 무릎엔 긴 상처 있고 무릎엔 귀 뒤에는 나무에서 떨어져서 찍힌 상처. 안 죽고 살았네요. 어머니 어떤 상처인가요? 저는 수술한 상처. 수술한. 네,
두 군데. 그리고 저도 여자애지만 극성 맞아서 가시청망에 걸려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꼬매가지고 7자국. 근데 이제 어릴 때니까. 보세요.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잖아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보통 어머 제가 가시에 찔렸어요. 가시에 제가 찔려가지고 7바늘을 꼬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네 선생님 상처가 있나요? 여성인데? 저도 있죠. 뭐 신체 어디 부위라고는 얘기하지 말고 어떤 뭐 상처인가요? 아 올해만 똑같은 자리에서 2번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무릎을 그래서 지금 가리고 네. 계신 거예요? 네. 아. 보세요. 사람마다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상처를 어떻게 아물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이라는 곳에서 네. 아주 최근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날도 오늘처럼 희한하게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꽤나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한 아버님이 강의가 끝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주 앉아 계시는 자세도 딱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되게 멋있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동안 계속 저를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 강사님 같은 사위를 뒀습니다. 사위하고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우 그럼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걸 이런 목소리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오랜 생활 공직 이렇게 몸담으셨거나 아니면 리더로서 어떤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자세나 이런 것만 봐도 젊은 사람이 조금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하시죠? 그러네요. 여성도요. 관객이 너무 예뻐 봐요. 강사가요. 자연스럽지 않게 돼요. 근데 오늘은 자연이에요. 오늘은 그냥 자연. 아시겠죠? 특별히 아픈 초자연.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걸림이 없다. 연결되다라는 뜻이죠. 웃지만 속은 속이 아니실 거예요. 여기 괜히 왔다 생각하시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근데 이제 아버님 같은 분은 젊은 사람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고드셔가지고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알아도 사위한테 무언가를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결정했어요. 그래도 사위에게 의견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일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너무 특별한 거 물어보는 건 좋지 않아요. 일상적인 건 물을 때 우리는 친구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사위 자네는 그 새로운 장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아 새로운 장모에. 어려운데? 야 그 새엄마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새 장모는 또 이게 좀 생소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이미 결정했네.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셔라. 이런 사소한 것들. 그 사소한 건가요? 사소하죠. 일상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늘 일어나는 일. 그랬더니 분위기가 막 이렇게 좋아지시면서 그분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자. 알아도. 그리고 두 번째, 아버님이 너무 완벽해 보이시고 그리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사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좀 허점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공간이 되어서 젊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겁니다. 완벽하면 오히려 더 맞아. 어렵습니다.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완벽하면 너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위가 집에 왔을 때 모르는 척하면서 뭐 우리 박서방 잠깐 서재로 좀 뭐 오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른 서재에 가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고 계십시오. 일부러. 영상. 그러니까 영상. 영상을 보고 계십시오. 그러면 사위가 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깜짝이야 하면서 볼륨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사위가 아이고 아버님 하면서 사위가 갖고 있는 파일을 공유해 줘요. 동질감. 목사님 아들 동질가 장로님 아들하고 파일 공유. 오케이. 자, 오케이. 교회 오빠의 실체 단어 드러나요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기분 좋아하시고 전 제가 생각해도 야, 참 말을 잘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주댕이가 뜰놈이라고 하는 게 맞구나. 우리 엄마는 예언자구나. 엘리야. 우리 엄마는 허리 사이즈도 엘리야. 딱 우리 엄마 맞구나. 우리 엄마의 예언이. 이런 생각에 탁 심취해가지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딱 이러는데 한 50대 후반이 되셨나요? 한 어머니가 손을 다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우리 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김 선생님이 살아온 얘기를 제가 전에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여기까지 참 잘 왔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 왔다고.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사람이 그 느낌 아시죠? 그럼요. 그 느낌. 그 목소리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잘 살아왔네. 그게 아니죠. 어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왔다. 성장했단 말인가. 거참 대단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줌마 여기까지 참 멋지게 그렇게 잘 왔어요. 살았어. 힘든데. 누구 집 아들인지. 응. 그런데 원래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잘 안 누르거든요. 그래서 제 소신입니다. 공식적인 무대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기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탁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웬만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을 하는데 그렇죠. 그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답할 게 없. 답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네. 했다고. 어머니 어디로 또 갈까요? 열심히 왔구나. 이렇게 안 되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약간 뭔가 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 몸을 터치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캐시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왠지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새살이 돋는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 치료될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 치유될까요? 최근에 치유와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신을 치유받아야 할 때를 놓치면 정신을 치료받아야 되는. 치료받아야 할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치유가. 치유는 쉽게 생각해서 관계로서 맞아. 좋아질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가 규명을 내렸나요? 제가 집에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만 들으십시오. 치유는 관계나 서로의 대화나 생각이나 이런 걸로 좋아질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를 벗어나면 자꾸 세포와 자율신경과 모든 실제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 화학적인 요소들이 변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말로나 관계성으로는 그럼 회복이 안 치료가 안 되고 뭘로 그때는 치료해야 될 때가 되나요? 돼. 약이나 뭐 이렇게 약물이나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기적 충격을 주거나요. 전기적 충격에 가장 강한 게 뭘까요? 똥침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충격 아닙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뇌파를 여기다 막 쏘는 치료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쪽 뇌가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마음의 문제였고 생각의 문제였어요. 그걸 바라보는 관계의 문제였는데 이걸 너무 오래 방치해 버린 거예요. 병을 키운 거야.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만 이러고 사나? 맞아. 내 다 친구 똑같아. 명자하고 숙자는 더 기구해. 나는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지 뭐. 내가 뭐 이제 다 먹고 살만하고 애들 다 장가 시집 가고 뭐 몸도 이제 찔 만큼 쪘는데 뭐 뭐가 문제야.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뭘 안 한다고요? 자기를 케어하지 않아요. 돌보지 않는. 저는 치유의 첫 번째는 알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아주는 거죠. 근데 언제 그거를 알아주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도 누구를 보는 거죠?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나요? 나를 그렇죠. 나를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듣는 건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를 보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 여러분의 과거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대면할 용기가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을 봐버려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김강사 그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깊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주로 욕이야.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야. 뚱뚱한 여자 엄청 싫어해. 김창옥을 보고 사실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의 과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너 괜찮냐? 이건 네 잘못 아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잘한 거다. 잘 온 거다. 오늘 엄마하고 아빠하고 온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왔나요? 어떤 분이 엄마예요? 왼쪽에 있는 분? 아무래도 그 옆에 계신 분이 엄마겠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왠지 엄마하고 느낌이. 아빠는 어디 계시나요? 그 옆에 계시잖아요. 옆에 계시고. 그럼 이쪽에는 또 딸인가요? 큰 딸, 딸. 우리 둘째 딸. 둘째 딸은 몇 학년이에요? 중1. 중1. 우리 큰 딸은 중3. 목소리 자체가 바리톤이에요. 중3. 중3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딱히 우선 딱히 없어요? 그럼 우리 동생한테. 동생은 우리 이때까지 살면서 나 제일 힘들었던 때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마이크 한 번만 잡고. 응?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엔 오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 괜히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씨 나 진짜 완전 짜증난다. 오늘이 상처가 될 것 우리 같아요. 가정의 실체 얘기도 못하고 아이 진짜. 아, 양옆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너라면 얘기하냐? 맞아. 이 바보야! 그러니까 공고를 간 거지 네가.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학교 1학년도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님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어머니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나게 힘들었던 해가 있나요? 결혼하고 쭉이요? 결혼하고 자 위로의 박수 한번 주세요. 결혼하고 언제? 결혼하고 이게 대학교 다닐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가 대학생 때 결혼하셨어요? 예. 몇 학년 때요?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때요? 네. 그때 제가 무지 좋아했나 봐요. 남편을요? 네. 과거 완료형이네요.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 지금 하라면 안 하는데요. 그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IMF 터지고 첫 애 낳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제적으로 힘드셨습니까? 네. 학교 다닐 때는 남편이 학생이다. 그렇 뭐 가서 학생이니까 괜찮았어요. 이게 당당하게 학생이다. 근데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저는 이게 땡 할 줄 알았어요. 그 어려움이. 예. 근데 그 여파가 2, 3년 더 가는데 더 이상 학생이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단단한 뭐 이게 뭔가가 된 것 예, 같아요. 된 그럼 것 우리 같아요. 아버님은 아버님 마이크 한 번만 잡으시고 아버님은 그때 우리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그럼 20살이었나요? 저도 이제 우리 김창호 선생님처럼 이제 실업계. 실업계. 예, 예, 예. 저는 빼고 그냥 선생님만 얘기해요. 저는 자꾸 실업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가 상처가 아직까지 많이 아물지를 않아가지고 실업계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학교를 늦게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늦게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몇 됐어요. 살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아. 예,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학교 이제 주간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는 이제 학교 다니다 아이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 힘들어서 와중에 결혼을 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큰애 생기고 거의 이제 초죽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애는 생기고 결혼도 다 하신 그렇죠. 거고. 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들이 사랑의 열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두 청소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정말 힘든 그 어린 나이에 사랑해서 우리 두 친구를 가진 거예요. 뭐라고 해도 표정이 밝아지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남의 집 일에 더 끼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아니 나도 모르겠다. 아유 진짜. 아유 어려워라. 그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 그러니까. 웃고 가족끼리 이렇게 온 게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게 전 솔직히 없어요.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가족끼리 뭘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오시거나 특별히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같이 오는 전 그런 모임을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아요. 그런 뭐 부모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는데도 그 가정에도 또 뭔가는 왜 없겠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온 그 20살짜리 그 21살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아내도 많이 알아주시고 또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시면서 탈모가 진행된 또 우리 남편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근데 스트레스 하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남자분들이 다 그러니까요.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을 알아주는 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도 아빠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엄마가 그랬다 사는 걸 알아줄 때 그게 상처의 그 치유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뭐 좋은 옷을 사주고 핸드백을 사주는 거요? 그거 치유에 도움이 돼요. 됩니다. 됩니다. 돼요. 됩니다. 많이 돼요. 됩니다. 된답니다. 많이 된답니다. 많이 됩니다. 그런 돼요. 거 우리 무시하지 맙시다. 그런 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그런 거 되지만 그것만 하면 아니다. 그래서 늘 불러드렸던 노래처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그만인가요? 채널백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루이비통 사주면 그만이지요. 그건 그만이네요. 그런데 최고로 나쁜 어른은 그런 어른이에요. 장난감도 안 사주고 알아주지도 않고 예쁜 옷도 안 입혀주고 맞아. 알아주지도 맞는 거. 않고.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나중에 추억이 되는 건 전 가난한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주지 않는 마음은 절대 추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상처만 될 뿐이죠. 그러니까 저희의 형편이 조금 어렵고 지금 그렇더라도 저희 스스로 우리의 힘든 시간을 좀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그리고 조금 케어해주면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만사형통. 자, 오늘도 김창욱 교수님의 또 명강의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죠.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는 철이 나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군대?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방송에도 어머니가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변했다. 이런 아주 그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는 뭘 해야 철이 난다고 합니까? 애를 낳아. 여자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야 철이 난다고 합니다. 시집을 가서 애를 낳는데도 철이 안 나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시집을 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집을 다른 데로 자꾸 가보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오빠도 만나보고
인도 오빠도 카레 만들어주는 인도 오빠. 그리고 아마존 오빠 그 언더웨어만 입고 계신 야성적인. 핫한 오빠들. 패션의 마지노선 악어 가죽 입으신 잡아줬는데. 그런 오빠 자주 만나면 한국 오빠 심심합니다. 심심해 진짜 못 만나요. 너무 할 게 자 없어. 그런데 사람이 그런 계기를 전기로 해서 철이 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해당되시는 분. 내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그 여자애가 되게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철이 나더라. 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내 주위에 여자가 좀 달라지더라. 그래요? 좋아요. 우리 선생님 누가 달라졌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촌 언니. 그 사촌 언니가 결혼하기 전엔 좀 철이 안 났나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가까이 대고. 네, 자기 꾸미는 것만 맨날 하고. 자기 꾸미는 것만 맨날 그런 여자 있어요. 이뻤나요? 예뻤어요. 그러면 그나마 면제부예요. 그나마. 안 이쁜 애들이 자기 꾸미는 거 자꾸 신경 쓰면 진짜 안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애를 낳으니까 어떻게 됐던가요? 화장도 안 하고 막 옷도 안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안 사고. 네. 그리고요. 애기 거. 애기 거만. 네. 봐봐요. 관심사가. 봐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아빠가 될지는 몰랐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제가 낳은 건 아니죠. 낳게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적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이렇게 제가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아이랑 같이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최근에 제가 발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기저귀도 자기가 스스로 못 갑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되게 편하게 나와 있는데도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띄었다 붙이는. 찍찍이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다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빠는 그 다음날 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애는 막 자다가 또 깨서 울고. 일어나서 원인 없이 막 웁니다. 네. 그럼 이제 애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깐난쟁이 애인데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럼 뭐가 문제니? What's problem? 더 울어.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막 우는 거예요. 자, 그때마다 부모님들이 엄마가 이 아이를 한 방에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묘약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쪽쪽이라고 하는 겁니다. 쪽쪽이 아세요? 쪽쪽이가 뭐죠? 그렇죠. 공갈 젖꼭지를 쪽쪽이라고 부릅니다. 공갈 젖꼭지를 이렇게 딱 입에다가 물리면 애는 잠을 잘 잡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보면서 저는 어른들에게도 공갈 젖꼭지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공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가짜죠. 가짜. 요즘 가짜가 엄청 판치고 있어요. 요즘 엄마들의 한 30%는 가짜. 가짜. 이 볼륨감이 가짜 이게 가짜. 도와주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공갈이야. 공갈. 그런데 자, 아이들에게 공갈 젖꼭지를 딱 물리면 아이들은 자다가도 금방 잠이 들고 짜증 났다가도 짜증을 이렇게 잠잠해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사람도 성숙하지 못하면, 그리고 사람이 헛헛하면 공갈 젖꼭지를 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평생 가면 좋은데 자꾸 최근에는 집에서 아이에게 공갈 젖꼭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잠잘 때만 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잠잘 때만 줘. 아무 때나 그렇게 집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이는 왜 공갈 젖꼭지를 물까요? 제가 보기에 요즘 엄마들은 아이의 젖을 좀 일찍 떼시는 것 같아요. 옛날 엄마들에 비해. 맞죠? 그렇죠. 옛날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되게 젖을 오래. 막 3살, 4살, 5살 때까지 막 심지어는 이렇게 엄마 젖을 물렸다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애가 6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엄마 등 뒤에서 엄마 가슴을 만지려고 딱 이렇게 하면 엄마 가슴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여기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엄마가 아이 젖을 6명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물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현대 엄마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미용 이게 몸매. 그렇지. 몸매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애 젖을 오래 물리면 몸이 망가진다고 생각.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망가졌는데 이미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데 애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닌데 자꾸 이제 젖을 물리면 뭐 엄마 뭐 몸매 라인이 무너진다는 등 이러면서 이제 아이의 젖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엄마들이 일찍 뗀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헛헛. 마음이 헛헛한 거야. 그리고 아이 때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손으로 머리로. 예? 그러니까 아이는 되게 원초적으로 입에 대한 이 욕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으로 뭘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빠 오늘 강의 갔다 올 테니까 자기 개발을 해보도록 해라. 아이한테 너 자기 개발 해보도록 해. 우리 아이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너 온오픈 믹스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강의를 클릭을 해봐. 그리고 찾아가 보란 말이야. 거기가 어디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원초적인 것밖에 없어요. 맞아. 그리고는 이게 아주 1차적인 입에 대한 욕구로 공갈젖꼭지를 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도 어른들만의 공갈젖꼭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의 공갈젖꼭지를 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자꾸 이렇게 쪽쪽 하루 종일 빨면 치아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틀어지죠. 이게 틀어지면서 이게 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보세요. 지금 아빠도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아빠도 튀어나왔는데 아이가 계속 이걸 이렇게 하면 튀어나오고, 두 번째는 이게 고무잖아요. 실리콘 같은 거라고요. 자꾸 그걸 계속 쭉쭉 빨다 보면 입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입이 헐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갈젖꼭지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공갈젖꼭지를 떼면 자꾸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짜증을 막 이렇게. 애들이 짜증 나면은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아이야, 네가 공갈젖꼭지를 떼는 이유는 너의 입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야. 입이 튀어나와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다가 막 사고도 치고 사건도 일어나요. 어른들도 보면 살다가 자기만의 공갈젖꼭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한 여성이나 남성인 경우에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음식을 정말 좋아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마음이 헛헛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하니까 자꾸 단 거를 더 땡겨 넣는 거죠. 먹기 싶은 거예요. 그냥 입이 욕구에 대한 거거든요. 욕구. 내 헛헛한 마음을 자꾸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마다 그런 뭔가 묘한 공갈젖꼭지가 있어요. 누구는 오락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오락이 저의 공갈젖꼭지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오락하는 동안은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먹을 때 동안은 다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우리만의 그런 공갈젖꼭지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 공갈젖꼭지가 처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헛헛함을 달래주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를 잠자게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갈젖꼭지를 계속 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증이 생기고 입이 틀어지고, 그리고 공갈젖꼭지는 헛헛함을 채워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은 없는 거죠. 그냥 감정을 채워주는 겁니다. 감정. 그리고 문제는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락실에 이렇게 딱 가면 너무 좋고 모든 걸 다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뇌 개발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간판에 써져 있더라고요. 전 두뇌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럼. 그 들어가지고 이제 오락을 딱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세상사가 다 잊혀져요. 맞아. 그런데 어떻게 오락을 끊었을까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공갈젖꼭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여러분 이미 감지했을 겁니다. 아, 그게 나의 공갈젖꼭지구나. 누구는 담배, 누구는 술, 누구는 홈쇼핑.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닌텐도 게임.
닌텐도 게임. 그래, 닌텐도. 닌텐도. 그것도 이제 어린아이인데 오락이니까. 벌써 이걸 알고 있네요. 아,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2학년? 이제 10살 됐어요. 아, 보통이 아니에요. 닌텐도 그거 누가 사줬어요? 삼촌이 사줬대요. 그놈의 새끼가 안 나고 미친놈이 왜 그걸 사줬을까요? 좋은 책을 사주지. 자, 그러면 이제 닌텐도 막 계속하면 그 중독돼요? 아니면 친구가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할 수 있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그거 계속 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때는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자꾸 자기의 영혼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어머니들의 공갈 젖꼭지는 주로 뭔가요? 먹는 거. 먹는 거 또요. 드라마. 그 되도 안 한 드라마.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거. 뭐 회장님 아들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평사원 만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 회장님 아들은 그렇게 안 돌아다녀요. 예? 회장님 아들은 그렇게 안 돌아다닌다고요. 평사원들은 평사원 라인이 있어요. 골로만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거 되도 안 한 거 보면서 이제 남편이 보면 되게 찌질해 보이는 거야. 저 인간. 저 화상 만나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드라마. 현실적이지 않은 몸매 드라마. 막 그 남자인데도 막 얼굴 엄청 작고, 그러니까. 막 키 185에 막 옷발 받고, 막 이벤트 해주고. 네.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가 실제 현실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들. 있는데 여러분 안 좋아해요. 있는데 여러분 안 좋아해. 나 냉정하게 얘기할게. 나 진짜. 야, 오늘 정말 제가 엄청 지금 많이 남자들. 얻어가네. 남자들 오케이. 지금 얼굴 표정이 우리가 현실이다. 우리가 리얼이다. 리얼리티. 그것들은 사이버야. 안돼. 그것들은 외적 조건 있는 것들은 아주 인격 장애야. 안돼. 우리가 현실이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자가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맞아.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드라마. 예? 드라마 막 보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또 뭘 보겠어요? 메이킹. 메이퀸? 드라마. 드라마. 그래, 아빠들은 주로 몰래 그걸 봐. 아빠들은 주로 몰래 방에서 혼자 메이킹. 핸드폰 결제 메이킹.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자매님들은 현실적이지가 않아. 맞아. 예? 현실적이지가 않다고요. 예? 그 전문가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아내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저기 나오시는 자매님들은 말이야. 저렇게 훌륭하신데. 저 자매님들이 저렇게 훌륭하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와이프는 뭐야? 맨날 그냥 바가지나 긁고 그냥 밥이나 그냥 어그적 먹고 그냥 내가 진짜 공갈 젖꼭지나 물어야지.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와이프 여자들은 또 여자의 공갈 젖꼭지. 자꾸 이게 물다 보니까 입이 튀어나오고 헛헛해요. 그리고 영혼이 탈진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는 영양이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 아닌 거죠. 그럼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야 공갈 젖꼭지를 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공갈을 뗄 때는 약간의 버거움은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뗄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영원히 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이가 헛헛할 때마다 공갈 젖꼭지 꺼내가지고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중간에 이게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치네.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그러니까 안 좋다고요. 이게 보기가 안 좋고 점점 자기의 몸이 탈진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갈 젖꼭지를 떼려면 제가 보기엔 아주 중요한 건데 아이가 성장하면 저절로 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먹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보시는 TV의 많은 종류를 보십시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앞으로 1년 동안 만나시라고 추천하고 싶냐면 그 사람을 만날 때나 그 텔레비를 봤을 때의 첫 느낌 말고 그 TV의 채널을 돌리거나 TV를 끌 때의 느낌이 좀 이렇게 사람이 열려지면 전 그것을 봐야 인간은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이제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본 책, 우리가 본 영상,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의 느낌. 그게 좋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우리가 그 영상을 끝나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열린다 라고 하면 그런 영상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봐야 해요. 안 열리더라도 가끔은 보십시오. 안 그러면 욕구 불만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든지 막 PD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가 공갈 젖꼭지를 물어야 할 아주 그 시기가 있지만 그 시기를 넘어서서 계속 그걸 문다면 사람은 영혼의 치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영양 공급을 계속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 못하게 해도 그렇죠.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홈쇼핑 못하게 하면 맞아. 몰래 하게 돼 있어요. 엄마가 영상 보지 마라 그러면 아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안경 끼신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자 개인의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 걸 엄마가 보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는 네. 그 컴퓨터 이런 쪽에 잘 모르셔가지고 저는 또 일도 나가시다 보니까 수월하게 굉장히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하다가 나중에 알아서 질리게 되더라고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얼마나 보신 거야? 알아서 헛헛하셨군요. 이렇게. 그럼 요즘은 많이 안 보죠? 예,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그라들더라고요. 사그라들어. 지금 대학생인가요? 예, 이제 졸업해요. 졸업해요. 졸업하고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그런 영상 제작하고 싶으세요? 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젊은 놈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하려고 그래. 거의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새해입니다. 새해. 뉴 이어. 새해죠, 새해. 사람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계속 공갈 젖꼭지를 자주 무는 것은 매우 보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나이 먹고 돈이 없는 게 보기 좋지 않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계속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어른이 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른인가요? 아니죠. 네라고 했습니다. 네라고 했습니다. 네. 나이가 많이 먹으면 어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에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부모님이 말을 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아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존재가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른도 계속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그게 다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내 아빠는 내 엄마는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구나. 그래서 헛헛할 때마다 베란다에 가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엄마가 헛헛할 때마다 베란다에 가서 피다가 지나가는 행인이 있으면 이걸 딱 들어가지고 딱 맞추고. 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른을 알아봅니다. 어른은 회장님이라고 어른이 아니고 사장님이라고 어른이 아니고 소장님이라고 어른이 아니죠. 교수님이라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사님이라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겠죠. 어른들은 공갈 젖꼭지를 떼고 자기만의 진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헛헛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연연치 않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공갈 젖꼭지는 처음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말 힘들 때도 한 번씩은
공갈 젖꼭지를 물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를 도와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좋은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저는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해야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그 집안은 잘 될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성경에도 써 있고 어떤 두유에도 써 있고 서울역에 가도 화장실에 써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집에 딱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면. 왜냐? 진짜인 사람이 사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으라고 말을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이미 언어,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딱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저는 분명히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자동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공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부터 물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인데도 지금도 우리가 물고 있는 공갈 젖꼭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염증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공갈 젖꼭지를 물다 보니까 뭔가가 마시고 있고 빨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자기의 진짜 마음과 진짜 몸은 영양을 공급 못 받아서 아마 헛헛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젖꼭지를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갑자기 이게 방송이 CBS가 위험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기도하는 데인데 올해는 저희도 한 살이 더 지났으니까 전보다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떡국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 저희가 한 살씩 더 먹을 동안 저희도 다 조금씩은 어른이 진정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